호수가 참 아름답네요. 저 호수 속에는 뭐가 있죠? 여자가 호수를 가리켰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물속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이요. 윤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얼굴이 떠오르려다가 자꾸 사라졌어요. 물에 젖은 종이에 쓴 글씨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당신, 제 이름을 아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몇십 년을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처럼요. 윤도현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뇌 어딘가가 자꾸 거부했어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지워버린 것처럼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먼저 나눠주세요. 그리고 잠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 공간에 오늘은 윤슬처럼 작고 은은한 행운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연은 북페어에 출품할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던 중 시골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낡은 목재로 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책의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종이와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듯 했어요.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책을 옮길 때마다 종이가 숨쉬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녀는 세상과 책 사이에 서서 둘을 조용히 이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녀는 도서관과 완벽하게 어울려 있었어요. 그녀와 이 공간이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요. 도연은 책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책을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요.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자꾸만 그녀 쪽으로 향했어요. 연주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습니다. 이상한데, 왜 이렇게? 도연은 자신의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낯선 여자를 본 것뿐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그 순간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조금씩 커졌어요.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도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듯이요. 그녀가 먼저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을 들었다 놨어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봤어요. 자신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북페어용 자료를 찾고 있어서요. 도연도 자신의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페어요? 네. 시골 지역의 오래된 책들, 그리고 역사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2층으로 가보세요. 옛날 것들이 많아요. 2층이요? 네. 제가 올려드릴까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갔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왜 그렇게 익숙한지 몰라요. 예전에도 이렇게 뒤를 따라간 적이 있는 것처럼요.
2층 계단은 나무로 된 것이었어요.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뭔가 그리움을 불렀어요. 혹시 특정 주제가 있으신가요? 연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의 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율된 악기처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신 눈으로 서가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문학 섹션이었고 여러 권의 책들이 조용히 서 있었죠. 연주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 몇 초의 만남에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것처럼. 연주는 천천히 문학 섹션으로 향했고 도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동시에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먼저 정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일치했습니다. 이 책들은 어떠세요? 연주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책들은 모두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것도 최근의 것도 있었습니다.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던 책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뒤에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주는 그중 몇 권을 골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우연히 닿았을 때 둘 다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주예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주가 미소를 지었어요. 책 제목 몇 개, 자료 위치, 간단한 감사 인사. 그게 전부였는데도 도연이 도서관을 나서며 느낀 것은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이미 해버린 것처럼요. 그는 문을 나서는 순간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연주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무언가가 확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그들의 삶을 확실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그 짧은 만남도 그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연은 도서관을 떠나며 자신도 모르게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주의 모습이 자꾸만 자신의 기억 속 어딘가와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만남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잠을 깨웠을 때 도연은 아직 꿈과 현실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 그는 뒤늦게 깨달았죠. 도서관의 이름도 그녀의 이름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남은 떨림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살짝 만지고 간 것처럼 아주 미세한 자국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아침,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그의 세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의 부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도연은 침대에 다시 누운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그 꿈을 곱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내용은 자꾸 흐릿해졌죠. 물감이 물에 풀어지듯이 형체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꿈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꿈은 지울 수 없는 색으로 남겨져 있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에 젖은 옷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축축함이 남아있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도연은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그 떨림이 있었죠. 저녁마다 잠을 잘 때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흐르며 도연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자꾸만 증가했습니다. 그 물음표들은 행동으로 변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을 핑계로, 자료를 이유로, 어디가 그곳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몸이 이끄는 방향을 믿어보기로 했죠.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도서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녀도 정말로 있었던 사람이라면, 도연은 도시의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도서관부터 큰 도서관까지, 산책로가 있는 곳부터 북카페가 있는 곳까지, 매번 들어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철렁거렸죠. 이곳이 그곳인지, 카운터 뒤에 그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매번 그의 기대는 거쳐났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연은 많은 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속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죠. 책 속의 문장들이 자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사랑에 관한 문장들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때론 그 둘이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그 인물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한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이 특별히 다른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도서관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서가가 놓인 배치, 그리고 그 공기의 느낌, 모든 것이 그의 꿈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누군가 그 꿈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처럼. 이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손, 고개를 숙일 때의 버릇, 잠깐 망설이다 말을 꺼내는 습관까지. 도연은 확신했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주도 도연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누군가 잠긴 문을 열 때 그 열쇠가 정확히 들어맞는 소리처럼. 두 눈이 만났을 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뵌 적 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꿈에서의 떨림은 미래의 기억이었고 그 애틋함은 이미 시작된 인연의 예고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건 처음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가슴에 먼저 닿아버린. 그래서 설레는 이유도 아픈 까닭도 말로는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첫사랑은 늘 이해보다 먼저 가슴에 도착하는 것 아닐까요? 도연은 연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미 몇 번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약속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같은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서로를 향한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죠.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같이 걸어보실래요?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건네는 사람의 그런 톤.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망설임도 그 고개를 끄덕임도 모두 운명이 이미 정해놓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약속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마디의 거절도 한 번의 미루기도 없이 둘 다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덕수궁 돌담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초여름이었는데 햇빛은 적당히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면 매우 붐벼야 할 시간대였지만 그날은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이 길 전체가 그들을 위해 비워진 것처럼 도연과 연주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의 속도를 굳이 맞추지 않아도 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정확히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도연은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함께 거리를 나선 사람들은 어색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색함이 없었죠. 오히려 이 조화가 더 이상해 보였습니다. 여기요.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끝까지 걸으면 헤어진다는 전설 있는 거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아래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은 매우 심각한 것을 말하는 사람처럼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전설은 믿는 쪽이 지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무언의 약속? 설령 이 길이 끝나더라도 그들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확약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말이 마음에 남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던 걸까요? 걷다 말고 연주가 물었습니다. 글 쓰신다고 하셨죠, 도연 씨? 그 물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는 그런 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요즘은 기억에 남은 장면만 씁니다. 기억이 잘 나세요? 그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 그 단어는 이상하게 그에게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처럼 남아있는 건 있는데요.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억에 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모든 것에 대한 혼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말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선택이 이상하게도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말이 아니어도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처럼 돌담길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서둘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은 더 느려졌죠. 이 길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것처럼요. 도연 씨, 연주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름인 듯 들렸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야 했던 이름처럼요. 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도연이 가장 듣고 싶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골목 모퉁이쯤 왔을 때였습니다. 손수레에 솜사탕 기계를 싣고 있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간절히 사달라는 표정이었어요. 솜사탕 하실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흰 종이 위에 분홍색 솜사탕으로 만든 하트 모양이 떨어졌습니다. 정교하게 빚어진 그 모양은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축하 선물입니다. 남자가 그 하트 모양 솜사탕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요. 3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둘처럼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연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연도 말을 잃었죠.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확실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까지도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아저씨. 도연이 그 솜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두 분 어딘가에서 본 느낌이 드는데요? 왠지 낯이 익어요. 연주와 도연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질문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과 정확히 같았으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상하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져요. 돌담길은 결국 끝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다 걸어 나왔습니다. 전설대로라면 이제 그들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췄습니다. 계속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끝나지 않은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돌담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도연의 손에는 여전히 그 분홍색 하트 솜사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끝까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날들의 시작.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던 변화였어요. 함께 있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침묵도 자연스러웠죠.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여행을 떠났습니다. 횡성이었어요. 호수가 있는 곳이었고 도착하자마자 둘 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뭔가 신성한 장소에 들어선 사람들처럼. 호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 부딪혀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고 바람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죠. 도연과 연주가 호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높았지만 공기에는 이미 어딘가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아주 미묘했지만 둘 다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어요. 연주는 그 풍경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호수가 참 눈부시게 아름답네. 그 말은 그녀가 호수에서 한 그 첫 말과 같았어요. 도연은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톤.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목소리처럼. 왜 그렇게 조용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아서. 연주가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해 보였지만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느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둘은 호수 둘레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자는 말도 얼마나 걷자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산책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 것처럼,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도연, 연주가 갑자기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살짝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톤이 이상했거든요. 누군가 아주 중요한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런 침묵. 혹시 우리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기분 들어? 그녀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글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대답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깨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연주는 그 거짓을 알아챘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호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뭔가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해가 조금 기울었을 때 호수 위로 빛의 색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색에서 주황색으로,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그 색의 변화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너무나 절정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물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호수를 물들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자신도 모르게 철렁거렸습니다. 그 풍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연주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호수의 변화를 자신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자주 여기 올 수 있을까? 연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도 자신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이미 정해놓은 길을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지. 도연이 결국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노을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밝던 하늘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그 사이 호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둘은 호수 가장자리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숙소로 돌아온 뒤 도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수에서의 연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 그녀의 말투, 그녀가 노을을 바라보던 눈빛, 마치 누군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여기 올 수 있을까? 그것은 그저 호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연주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호수는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연주는 그 호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운 건 항상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그 말은 호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이었죠. 호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뭔가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희망처럼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과 연주는 더 이상 처음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호수에서의 그날이 뭔가를 바꿔놨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앞당겨 놓은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결말을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주가 도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앞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원고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 연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뜨며 옆을 더듬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도연은 집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욕실, 부엌, 거실. 아무데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을 때 그의 심장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연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도, 한 달이 지났을 때도 도연은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병원, 경찰서, 친구들 집.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6개월이 흘렀을 때 도연은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연주가 호수 앞 벤치에 앉아 자신을 부르고 있는 꿈. 그 꿈은 너무나 선명했죠. 한 번은 꿈에서 깨어난 후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횡성호수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었고 호수는 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연주만 찾고 있었습니다. 호수를 걷고 있을 때 손수레를 끌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솜사탕을 파는 65세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도연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그 남자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솜사탕을 팔지 않으셨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려는 사람처럼요. 아, 맞다. 예전엔 거기서 팔았었지. 그런데 30년 전쯤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노인은 예전 얘기를 꺼냈어요. 그 젊은 남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노인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지 1년이 흘렀을 때 도연과 연주는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이 둘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책방은 조용했고 낯선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기엔 조금 망설여지는 공간이었죠. 노인은 마치 그 시간을 다시 보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농사일을 마친 노인이 신문을 읽으러 들렸고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동화책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책방은 천천히 마을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둘은 정말 마을을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도연은 회관에서 필요한 책들을 모아주었고 연주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마을의 일부였던 것처럼 노인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책방에 들어오는 손님들도 아이들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진짜 집이 된 것처럼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히 1년 후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장맛비였어요. 하지만 비는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해진 시간만큼은 반드시 내려야 한다는 듯이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노인은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물이 천천히 마을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길이 먼저 잠겼고 집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노인의 말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집을 지켰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날 많은 이름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마지막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그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는 말로만 남겨졌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노인은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녀의 얼굴이 계속 자꾸만 떠올랐을까? 왜 그녀가 마을에 있었던 1년이 이토록 또렷하게 기억될까? 마치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런 기분 말이에요. 노인이 계속했습니다. 물이 빠진 뒤 마을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터는 흔적만 남았고 길은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마치 그곳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도연은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 자리에 호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를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빛이 좋았고 물이 맑았고 풍경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아래에는 여전히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끝내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라앉아 있었죠.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 남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은 도연을 깊이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날 시신은 찾지를 못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뒤 마을 사람들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남녀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물에 휩쓸려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가 버린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호수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연에게 그 아름다움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슬픔을 감싸하는 그런 슬픔으로만요. 도연은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천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하얗고 낯설지 않은 천장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여기가 어딘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이곳을 알고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생각은 분명했는데 손은 바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늦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코끝에서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계음은 없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지만 공기에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묻어 있었죠. 그는 다시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몸에 도달하기 전에 어디선가 속도를 잃어버린 것처럼요. 도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공포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상황을 다시 만난 느낌에 가까웠어요.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한번 몸을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몸이 그의 의지와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다음 동작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도연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자 그는 확실히 여기에 있다는 감각을 느꼈어요. 그는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커튼, 의자, 작은 탁자 모두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작은 거울. 도연은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아니, 걸어간다기보다는 몸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조금 내려앉아 있었고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뒤늦게 확인했다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이 장면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가볍게 만졌습니다. 촉감은 분명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 뒤에는 아무 문장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표지는 깨끗했고 손때 하나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목은 그의 가슴을 천천히 눌러왔습니다. 그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책 표지에는 작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윤도현. 도연은 그 이름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넘기자 익숙한 문장이 나왔어요. 너무 익숙해서 처음엔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죠. 그 문장들은 그가 썼던 원고와 같았거든요. 아니, 그가 썼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와 같았어요. 책 뒤쪽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도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책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적어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연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 덕수궁 돌담길 헤어진다는 이야기. 그 말은 이제 와서야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서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도연은 호수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 호수가 생기던 날, 그 호수 아래 가라앉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연주. 그녀는 그 호수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 부름에 응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살았던 걸까요? 도연이 눈을 감았을 때 호수 위에 노을이 떠올랐습니다. 황금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그 빛. 마치 시간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한 생명이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왜였을까요?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도연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고 약들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횡성으로 가는 길은 마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택시기사는 묻지 않았고 도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 여행을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호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72살이 되어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호수는 기억 속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부셨고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난간에 손을 얹고 호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연주가 이 길을 함께 걷던 날, 아름답다는 말 뒤에 따라오던 침묵,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던 것들. 호수가 참 눈부시게 아름답네요. 그녀의 말이 이제야 다른 의미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도연은 몰랐습니다. 왜 연주의 눈이 늘 조금 슬퍼 보였는지, 왜 웃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미 작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아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데이트는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현재였다는 걸. 연주는 자신의 마지막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자고 했고 아무 일도 아닌 하루처럼 시간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호수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호수 위로 빛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연은 잠시 연주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하지 못한 말을 끝내야지 않기로 한 사람의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왜 이곳을 마지막처럼 바라봤는지, 왜 아름답다는 말에 늘 조금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는지, 그건 미래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이별을 조용히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난간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붙잡을 이유도 묻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떠났고 도연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눈빛으로, 그날의 침묵으로, 끝내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지금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호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부시다는 말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연주가 원하던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연주는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라는 인사를 남기러 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인사를 이제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어딘가에서 연주는 69이 되어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몸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그날들이 미래도 과거도 아닌 잠시 겹쳐진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서로 다른 삶이 아주 잠깐 같은 꿈을 꾸었던 것처럼요. 연주는 호수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마치 이미 한 번 작별을 했던 사람처럼.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도 어딘가에서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게 나 혼자 꾸었던 꿈이었을까? 아니면 각자의 삶에서 잠시 같은 꿈을 빌렸었던 것뿐일까요? 그날의 만남이 만약 꿈이었다면 왜 이토록 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만약 현실이었다면 왜 서로의 삶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사진 한 장도, 메시지 하나도 함께 있었다는 증거조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은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날처럼 지나가 버리기에는 너무 분명하게 마음이 먼저 반응해 버렸으니까요. 나는 말들은 또렷하지 않은데 그 말이 남긴 온기만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웃었는지 잠시 멈춰섰는지 누가 먼저 돌아섰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날의 공기만은 지금도 숨을 쉴 때마다 조용히 따라옵니다. 만약 그 모든 게 꿈이었다면 왜 깨어난 뒤에도 이토록 오래 마음이 젖어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잠시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딱 한 번 같은 시간을 겹쳐 지나온 존재였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해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그 만남이 거짓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 깊어서
이후의 하루들을 조금 다른 결로 흐르게 만드는 시간. 그날의 만남은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붙잡지 않았기에 더 선명해졌고 끝내 말하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아버린.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 아프게 느껴졌다면 그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각자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스쳐 지나간 걸까요? 아니면 각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 같은 시간을 함께 건너온 기억이었을까요? 호수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든 표면은 계속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처럼, 모든 이별이 이미 용서된 것처럼, 그리고 어딘가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그 호수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시간 속에서, 각각의 기억 속에서, 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요.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진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모두 삼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형태로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의 꿈 속에서, 그리고 끝내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도영과 연주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마음이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슬의 이야기였습니다.